홍광미니가 반년 동안 10만 대 덜 팔렸다. 왜 소형차가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사나? 내 친구가 작년에 어머니를 위해 이동용 차를 사려 했다. 예산은 3, 4만 위안으로 홍광미니를 노렸는데 매장에 도착하자 판매원이 이 차는 이제 전시용이 아니라고 했다. 보려면 미리 예약해서 차를 불러와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텅 빈 전시장에서 옆에 있는 조금 큰 차는 얼마냐고 물었다. 판매원은 5만 8천 위안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보고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꿨다. 이 장면이 전국 수천 곳의 월링 매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CAM의 최동서 사무총장이 발표한 데이터는 매우 명확하다. 2026년 상반기 국내 가격이 5만 위안 이하인 승용차는 누적 판매량이 13만 대에 불과하며 전년 대비 55% 급감했다. 홍광미니는 정점때 월 5만 대를 팔았으나 현재 A00급 마이크로카 시장 전체가 반년 동안 합쳐도 13만 대밖에 팔리지 않는다. 한 카테고리가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다. 문제가 생겼다. 3, 4만 위안의 이동용 차에 대한 필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답은 간단하다. 위로 올라갔다. 2022년에 홍광미니를 사면 가장 싼 게 28,800 위안이었다. 반면 비아디 헤오를 사려면 7만 위안이 넘었다. 돈 차이가 2배였다. 그때는 소형차를 선택해도 무방했다. 하지만 2026년에는 헤오의 시작가가 6만 위안대로 내려왔다. 리파오 T03도 6만 위안 정도이고 지리원신 310 주행거리 버전은 6만 5천 위안이다. 생각해보라. 2, 3만 위안을 더 쓰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차 길이가 3.2m에서 3.8m로 늘었고 뒷좌석 공간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 주행거리는 120km에서 300km로 늘어났으니 매일 충전할 필요가 없어졌다. 에어백이 없던 것이 표준 장비가 되었다.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차가 망가지거나 사람이 다칠 정도는 아닙니다. 이 계산을 너무 세밀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시장에 서서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 업그레이드의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소형차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경쟁사가 더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가격 심리적 기준이 무너지면 소비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 업그레이드는 이유의 절반일 뿐이고 나머지 절반은 정책 때문입니다. 2023년 이전에는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구매세 전액 면제였습니다. 3만 위안의 홍콩미니는 면제되는 세금이 많지는 않지만 각지의 신에너지 번호판 정책과 맞물려 많은 차량 번호판 제한 도시에서 이는 가장 저렴한 번호판 획득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는 이유는 운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번호판 지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신에너지 차량 구매세가 전액 면제에서 반액 감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차량당 최대 감면액은 1만 5천 위안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판매가가 5, 6만 위안인 A역급 차량에게는 이 감액이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3만 위안의 소형차 원문, 분류 면제되는 세금이 적어 정책적 혜택은 사실상 제로나 다름없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많은 도시의 신에너지 번호판 정책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번호판 지표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사라지면 소형차는 필수적이지 않은 구매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드러난 진짜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소형차는 결코 제품력만으로 생존하는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도의 저가와 정책적 혜택을 이라는 두 개의 다리에 의존해왔습니다. 이제 한 다리는 A1000급 차량에 의해 발길질 당해 부러졌고 다른 다리는 정책 변화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 다리는 A1000급급 차량에 의해 발길질 당해 부러졌고 다른 다리는 정책 변화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전 70년에는 급락하여 23만 8천 대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7만 대나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매혹 2024년과 2025년에 모델 체인지로 인해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체 A05급 시장 규모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분석가 추동슈 구조적 쇠퇴입니다. 와이라 올린가 제품을 잘 못 만든 것은 아닙니다. 5세대 홍광미니는 주행거리를 301km로 연장했고 외관 디자인을 전면 개선했으며 최고 사양 가격은 단돈 54,800 위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격대가 이미 BYD 시걸리 이끝 이나 기으리 싱규안 신관과 같이 길이가 3.7, 3.8m인 A5소급 차량과 경쟁할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하나는 3.2m 길이의 2도어 소형차를, 다른 하나는 3.8m 길이의 4도어 차량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에 안전 시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은 어떤 차를 고를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소형차의 진정한 경쟁자는 같은 등급의 72QQ 아이스크림이나 지리판다 미니가 아니라 위에서 계속 가격을 내리고 있는 A용급 차량들입니다. 가격 전쟁으로 상위 차량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형차의 공간적 우위는 사라졌습니다. 즉 저가는 더 이상 경쟁 우위가 아닙니다. 배터리 비용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산업 규모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모든 차량이 저렴해진 상황에서 V형 차량의 유일한 장점은 오직 낮은 가격뿐입니다. 하지만 A급급 차량도 6, 7만 위안 수준에 도달할 때 저렴함만으로는 더 이상 독립적인 구매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동수단으로서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바람만 피하면 됐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적어도 4명을 태우고 주행거리가 200km 이상이며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요구합니다. 수요는 변하지 않았지만 진입 장벽은 달라졌습니다. 소형차는 대부분 노년층 전용 이동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3, 4선 도시와 농촌 지역의 60세 이상 사용자들에게 여전히 짧은 거리 이동 수요가 있지만 이 시장의 성장 한계는 너무 낮아 연간 100만 대 판매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홍광미니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월링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소형차에만 매달리지 않고 빙고 스타라이트 같은 A급급 및 A급 차량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고객층을 흡수했습니다. 홍광미니는 판매량 1위를 차지하던 차량에서 브랜드의 진입점으로 변모했으며 저가 전략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상위 라인업으로 고객을 유입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체 마이크로카 시장에게 황금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빙고길 스타라이트 같은 야더급 핏 A급 차량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고객층을 흡수했습니다. 홍광미니는 판매량 1위를 차지하던 차량에서 브랜드의 진입점으로 변모했으며 저가 전략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상위 라인업으로 고객을 유입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체 마이크로카 시장에게 황금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급격한 성장은 마이크로카의 승리라기보다는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5%에서 25%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호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와 처음 접한 것은 3, 4만 위안 수준의 소형차였습니다. 이는 시장 교육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은 완전히 성숙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누군가 홍광미니가 망했는지 묻는다면 홍광미니가 망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이 성장했다고 말해주세요. 6만 위안을 지불하면 제대로 된 사문차를 살 수 있는데 3만 위안의 이문 소형차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